안녕하세요, 햄스터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순식간에 2021년이 지나간 느낌인데요. 2021년엔 어떠한 보안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1월 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 중단.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 능력의 AI로 유명세를 탔던 스캐터랩의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었습니다. 이루다는 약 100억 건의 카카오톡 채팅 데이터를 통해 대화 데이터를 학습했고,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캐터랩에 근무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직원들의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를 사내 메신저로 공유하는 일까지 있었다는데 2월 미국 수처리 시설의 사이버 테러. 미국 플로리다의 올즈마에 위치한 수처리 시설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었죠. 해당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공격자는 팀뷰어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 시설에 접근해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수의 수산화 나트륨 농도를 100배 이상 높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테러 시도는 수처리 시설의 운영자가 원격 접속을 차단하여 약 15,000명의 주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국가 기반 시설 제어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재발된 사건으로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극심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햄스터에게도 꼭 필요한 물로 인명피해를 입히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3월 MX 익스체인지 서버 제로데이 취약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가 긴급 패치 소식과 함께 10개 이상의 해킹 그룹이 제로데이 취약점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 모든 조직에게 최신 패치를 적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데요. 한국 MS도 패치 발표 이후 국내 고객들에게 연락해 해당 이슈를 알리고 빠르게 패치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또한 발생 1, 2년 지난 후에도 해당 SMB 취약점을 패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으니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패치가 되어야겠네요. 4월 페이스북 5억 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인도 12만 명 포함? 전 세계 사용자가 22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에서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전 세계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를 받고 우리의 정보를 수정해야 할까요? 5월 기상청의 이메일 해킹, 국정원 통보받고 해킹 사실 확인. 기상청에서 최근 5년간 4번의 정보보안 사건이 일어났으며 특히 5월에 발생한 해킹 사건은 국정원이 통보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었죠. 기상청 레이더 분석과에서 평가위원회 개인 상용 메일로 송부한 평가 자료가 제3자에게 탈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5명의 개인정보, 기술개발의 설계도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 설계도는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사고 이후 자료가 어디로, 누구한테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VPN 취약점 노린 연속 해킹의 서막.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김숙희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됐다고 공개했었죠. 그런데 이 김숙희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방위산업체 해킹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군사비밀 60여 건을 포함한 4만여 건의 내부 자료를 탈취당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내부 시스템 해킹이 김숙희의 소행이 맞다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 또한 탈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우리의 기술력이 한순간에 탈취되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네요. 7월 최악의 공급망 공격, 카세아 사태. IT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카세아의 VSA 서버가 감염되어 해당 원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200여 곳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안을 신경 쓰더라도 기업이 사용하는 서드파티 공급망이 침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치 편의점 음식 제조업체가 상한 음식을 유통할 경우 편의점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음식은 이미 상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8월 유통가를 겨냥한 해커 조직의 공격. 국내 유통가를 겨냥한 해커 조직의 공격으로 큰 기업부터 스타트업 기업까지 회사 내 정보를 캐내어 유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해커 조직이 잇따라 유통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가치가 큰 개인정보를 비기적으로 쉽게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유통사들이 브랜드 가치 및 고객 평판을 중시하는 점도 해커들의 타겟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탈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며 고객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타인의 불행으로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9월, 함부로 쓰면 큰일. 충전 케이블이 정보를 빼낸다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라이트닝 케이블과 외형상 똑같이 생긴 OMG 케이블이 사용자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약 120달러에 구매할 수 있으며 케이블 오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 또한 의도한 것이라며 제품에 대해 무조건적 신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케이블까지 사용하기 전에 다 분해한 뒤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10월, QR코드 이용한 악성 메일 등장. 이메일 보안 솔루션의 감시를 피해 악성 피싱 메일을 전달할 수 있는 QR코드 악성 메일. 링크와 파일을 통한 악성 메일 탐지 방식의 허점을 노려 QR코드의 악성 사이트 정보를 전송하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죠. 저도 본인 인증이나 결제를 할 때 QR코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출처 불명확한 QR코드는 스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1월 한국 아파트 월패드 해킹. 올해 11월 국내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되어 다크웹에 17만 가구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월패드 해킹의 위험성은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올해 대규모 사생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특히나 더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12월 2021년 최악의 취약점 로그4쉘. 2021년 기준 전 세계 점유율 상위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이 자바에서 로깅을 위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 로그4j에서 최악의 취약점이 발견됩니다. 로그4쉘은 취약점을 평가하는 CVSS 점수의 최고점인 10점을 받은 취약점으로 해커의 서버에서 가져온 악성 클래스가 피해자의 서버에서 실행됐던 취약점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월 크고 작은 보안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2022년에는 보안 사건 사고가 조금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불어 코로나도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고생 많으셨고 2022년 다같이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스터. 고생했어요.